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빠TV 한수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드디어 팰리세이드 풀체인지에 대한 전체적인 것들을 다 보여드릴까 합니다. 7인승의 실내 그리고 9인승의 실내도 한번 꼼꼼하게 알려드릴 거고요. 최근에 저희가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Q&A도 다 적었죠. 이 Q&A도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팰리세이드 풀체인지 정말 많이 봤죠. 뭐 외관 같은 경우에는 위장막도 보여드리고 실물 나왔을 때도 보여드리고 또 영상이 내려갔지만은 정말 많이 세워져 있는 팰리세이드도 보여드렸었죠. 자, 그런데 왜 이 팰리세이드가 저는 볼 때마다 색다른 느낌이 드냐면 컬러에 따라서 느껴지는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저한테 만약에 팰리세이드를 어떤 거 살 거냐라고 물어본다면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왜냐? 컬러 때문에 선택하는 게 조금 어려울 것 같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컬러가 뭐예요? 블랙 아니면 화이트란 말이에요. 저 역시도 블랙이나 화이트를 선택할 것 같은데 블랙 같은 경우에는 이런 DRL이라든지 크롬 포인트들이 되게 부각이 잘 되기 때문에 오히려 차에 좀 슬림하고 세련된 느낌이 좀 강조된다면 화이트 같은 경우 이런 블랙과 대비가 돼서 투톤의 느낌이 나서 훨씬 더 예쁜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야, 화이트를 사야 되나 블랙을 사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오늘 공개된 차는 2.5 가솔린이에요. 281마력이고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올해가 올 초긴 하지만은 뭐 3월 달 정도에 하이브리드가 출시된다고 하니까 지금 먼저 나오는 건 가솔린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마지막까지 진짜 속았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바로 이 중간에 DRL입니다. 현대가 요즘에 밀고 있는 DRL이 뭐예요? 패밀리룩이 뭐죠? 물론 현대는 패밀리룩이라고 하지 않고 현대 뭐 무슨 룩, 현대 라인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 쭉 연결되어 있는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 요게 소나타, 코나, 그랜저 다 그대로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팰리세이드 풀체인지에도 이 일자로 들어가는 DRL이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했는데 위장막을 봤을 때 돌아다니는 차들을 봐도 이 중간에 있는 DRL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나오겠다, 이번 팰리세이드는 다르겠다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DRL이 깜짝 숨겨져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또 제 예상이 틀린 게 하나 있어요. 이런 거는 캘리그라피와 일반 모델이 다르게 나올 거다. 기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옵션을 빼고 뭐 프레스티지 익스클루시브 같은 경우에는 이 DRL이 안 들어가고 그냥 이 좌우에 있는 이런 DRL만 들어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이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캘리그라피, 익스클루시브, 프레스티지 트림과 상관없이 이 중간에 있는 DRL이 다 기본적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게다가 차급이 있기 때문에 요 LED 램프도 MFR이나 프로젝션 타입으로 나뉘는 게 아니라 프로젝션 타입으로만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팰리세이드를 딱 보자마자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웅장하다. 차가 진짜 정말 엄청 크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DRL입니다. DRL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저기서 봐도 저기서 봐도 그냥 이 DRL밖에 안 보여요. 근데 이 DRL이 큰데 헤드램프도 크고 그릴도 큽니다. 앞에서 봤을 때는 그냥 차가 무슨 탱크 같은 느낌인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비율만 봤을 때도 기존 팰리세이드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무언가 다른 느낌을 아마 받으실 거예요. 그 이유가 이번 풀체인지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 프런트 오버행이 짧아졌어요. 우리가 이전에 구형과 신형을 비교해드리면서 앞쪽에 프런트 오버행이 짧아졌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앞이 짧아진 만큼 뒤에도 같이 짧아진 게 아니라 앞에 프런트 오버행이 짧아지고 뒤쪽에 있는 리어 오버행이 길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비율적으로 옆에서 딱 봤을 때 차가 다부지면서도 딱 긴 뭔가 탱크 같은 그런 요런 느낌인가? 아니면은 진짜 약간 레인지로버 비율이 되게 좋거든요. 그런 레인지로버의 비율을 가지고 있는 거죠. 게다가 이런 연결되어 있는 포인트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DRL 보면 어때요? 이게 DRL이 이 앞에 보닛에 있는 요 라인과 함께 위쪽으로 쭉 연결이 되거든요.
보통 이런 루프렉은 활용성을 그냥 생각만 해서 디자인적인 요소로 좀 보여지진 않거든요. 그런데 앞쪽에 있는 DRL과 이 본일 라인, 그 다음에 이 루프렉이 하나의 선처럼 연결이 돼서 쭉 이어지죠. 루프렉과 C필러 요 라인도 하나처럼 연결되고 여기에 테일 램프까지 라인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 팰리세이드가 워낙 크기 때문에 차가 좀 큰 것을 더 강조하는 느낌도 있고, 이 연결되어 있는 포인트로 인해서 팰리세이드가 좀 더 미래지향적인, 우리 이 팰리세이드를 기점으로 추후에 나오는 다른 현대자동차도 이렇게 비슷하게 나올 거야 라는 거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또 방향이 되는 겁니다. 게다가 좀 더 과감하게 21인치 휠을 선택을 하면서 큰 차가 더 커 보이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참 근데 좀 보면은 진짜 커지기는 했어요. 좀 이따가 제가 실내에서도 보여드리겠지만 이 3열에 있는 쿼터 글라스가 기존 대비 50% 이상 더 커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조금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가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문을 잠갔고 문을 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웰컴 라이트 나오죠. 웰컴 라이트가 나옵니다. 물론 이게 최근에 이야기가 좀 나왔던 게 지금 이거 불빛 나온 거는 저 트렁크 열어서 나오는 거고, 원래 웰컴 라이트는 그냥 딱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문 열고 열었을 때 맨 처음에 불 들어오고 여기 불 들어오고 여기 쭉 들어오는 것처럼 웰컴 라이트에 불빛이 들어오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기본으로 하나의 패턴이 들어가고 이제 애프터로, 그러니까 추가로 4개의 패턴이 추가가 됩니다. 이거는 기본이 아니라 약간 구독 서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구독 서비스가 처음 시도한 게 아니죠. EV9 때 시도했다가 욕을 바가지로 넣어먹고 조심스럽게 들어갔는데, 이런 걸 왜 시도하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자동차를 팔고 나면 그 이후에 추가 수익이 없어. 뭐 고장이 나면 고장이 났을 때 수리를 해주고 막 이런 것들도 있지만 3년, 5년 AS 기간도 길고 또 요즘엔 차가 잘 고장 나지도 않아. 그러면 자동차 회사에서는 꾸준히 이제 차를 팔고 수익이 나야 되는데 그런 수익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구독 시스템을 보통 만들어 놓습니다. 지금 그냥 우리가 봤을 때는 야 이거 패턴만 한 두세 개, 그냥 나는 좀 더 화려한 패턴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냥 얼마 안 하니까 이거 추가하면 되겠지,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나중에는 진짜 필요한 옵션을 구독으로 넣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벤츠에서 뒷바퀴 조향의 각도를 구독으로 넣고 요걸 바가지로 넣어먹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또 BMW 요거 하다 말았는데 열선 시트를 구독으로 넣어놓는 만행을 저질렀죠. 이런 걸 생각을 한다면 단순히 그냥 이 램프만 뭐 구독을 넣었다 라고만 생각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천천히 팰리세이드를 다 보여드릴 텐데, 제가 처음에 이번에 이 위장막 사진을 보고 들었던 게, 야, 이 범퍼나 이 보닛의 끝선이 생각보다 위로 많이 올라갔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면 프론트 오버행이 짧아졌기 때문에 좀 극단적으로 차가 조금 다부져 보이는 느낌이 들어서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들었지만, 보통 이런 식으로 범퍼의 선이라든지 이 보닛의 선이 올라가면 풍절음이라든지 그런 소음 부분에 대해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바람이 이 중간으로 들어갈 거고, 그렇다 그러면 공기저항 개수도 안 좋고 막 소음 이런 것들도 걱정될 텐데, 얘가 공기저항 개수가 0.31인가? 그러니까 나쁜 수치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소음 부분은 어떤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긴 했지만, 물론 아직 저희가 주행을 해본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엔진룸을 열어보니까 흡음재 그리고 이런 바람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부분에다가 다 고무 몰딩으로 두껍게 쌓아놨어요. 게다가 이 위쪽에는 커버까지 해놓은 거죠. 안쪽에도 이렇게 두툼하게 고무 몰딩을 해놔가지고 뭐 풍절음이라든지 물이 샌다든지, 최근에 예전에도 그런 거 있었잖아요. 여기다 막 물 막 들어가가지고 물이 여기에 도대체 왜 들어가냐, 이런 이야기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디테일들도 많이 신경을 써놨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근데 옆에서 보면은 생각이 들지만 실내가 너무 빛이 나지 않아요? 야, 갑자기 실내가 너무 빛이 나가지고 뭔가 하고 봤더니만 차바서 형님이 타고 계시네요. 눈부셔! 자동차 유튜버의 아름다운 빛은 여기에 계시다.
쳐봤어요. 형 구독 좀 많이 해주십시오. 자, 그리고 옆에 이렇게 보면은 스포일러처럼 쭉 나와 있는, 그 다음에 요거예요. 여기 보면은 여기 안쪽에 노즐이 들어가 있다가 실제로 이제 좀 닦으려면 쪽 하면서 이제 7 시리즈나 S 클래스도 그 노즐이 숨겨져 있다가 누르면은 딱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 솔직히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제 주변 분들도 그렇고 알고서 누르는 게 아니라 실수로 누르는 분들이 많아요. 갑자기 카메라에서 물이 나와 수구나 막 이런 분들 많거든요. 뭐 물론 차를 잘하는 분들은 막 이거 다 하겠지만 대부분의 소비자분들은 잘 모르는 기능들도 이런 게 있기는 있습니다. 자, 트렁크를 왜 열 거냐? 공간이 굉장히 많이 넓어졌어요. 지금 둘둘셋 7인승 모델이거든요. 3열 시트를 이렇게 폈는데도 불구하고 공간이 꽤 많이 남아있죠. 이 공간에다가 캐리어 같은 것도 수납할 수가 있고 웬만한 물건들을 다 적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원래는 이전에는 수동이었습니다. 전동 리클라이닝 시트, 등받이 각도, 밑에 이제 슬라이딩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최근은 아니지만 페이스리프트된 팰리세이드 때도 처음으로 열선 시트가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번에 풀체인지는 전동으로 시트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뭔가 포인트가, 자 여기서 볼까요? 자 여기 보면 뭔가 구멍이 있을 것 같죠? 이거 구멍이 뭘까요? 바로 이 구멍이 하이브리드를 선택했을 때 220V V2의 기능이 되는 그런 공간입니다. 이 팰리세이드가 2.5 하이브리드가 나오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이 차는 가솔린이에요. 하이브리드는 전기차가 출력을 쓸 수 있는 게 7.3? 7.3 정도의 힘을 좀 발휘하는데 요 팰리세이드가 아마 3.6, 정확하진 않을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가물가물한데 한 반 정도의 그 출력을 보여주거든요. 그럼 요 정도의 수치면 뭐 커피포트나 웬만한 그런 캠핑 용품들을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출력이 나오는 거죠. 요거는 제가 하이브리드가 나온다면은 그때 한번 사용해 볼 거고, 이것보다 놀라운 거는 실내에 있습니다. 실내를 한번 가보죠. 드디어 실내에 타봅니다. 정말 실내 타보고 싶었지만 못 타봤었던 실내를 드디어 타보는데 진짜 실내 공간이 딱 느껴지는 분위기가 어때요? 뭔가 자동차에 타고 있는 듯한 느낌보다는 가구? 아니면은 서재? 약간 이런 느낌이 들지 않아요? 보통 요런 뭐 벽면 같은 부분들, 요렇게 은은하게 퍼져나오는 앰비언트 무드 등 요런 실내가, 그 다음에 이런 디스플레이야, 이런 대시보드, 이런 것들이 내가 서재에 앉아 있는 듯한 느낌을 만들어주게 합니다. 근데 실제 그 의도를 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팰리세이드를 구매하는 분들의 연령층이 높기 때문에 이런 실내 구성과 분위기도 이 차를 구매하는 분들 취향에 맞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처음에 이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들어간다고 했을 때 어떤 느낌일까? 이렇게 밖에서 봤을 때는 잘 그렇게 와닿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안쪽에 이렇게 싹 들어가 있고, 요게 요 끝선이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안에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요 밑에 있죠. 밑에 홈이 파져 있어서 안쪽으로 밑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밑으로 쭉 일자로 연결되면서 이 끝에 선이 직각이 아니라 타원형처럼 둥글게 마감을 해놔서 되게 곡선처럼 자연스럽게 마감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각지거나 뭔가 좀 모나거나 티가 나거나 이러면은 되게 안 어울린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게 안쪽으로 되게 부드럽게 들어가다 보니까 탔을 때의 느낌이 되게 눈에 좀 잘 들어온다. 그리고 전방 주시 카메라, 이 전방 주시 카메라도 팰리세이드에 들어가고,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위치와 크기가, 저는 이거 이 부분에 놀랐는데, 대시보드가 제가 이전에도 몇 번 이야기했지만은 요즘에 좀 낮아지고 있다 말씀드린 적 있죠. 왜 낮아질까요? 여러분들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커지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보면 계기판을 볼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계기판도 이렇게 안에 집어넣은 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대시보드의 위치라든지 아니면 또 이게 위로 올라와 있을 때 햇빛에 반사가 돼가지고 살짝 좀 눈이 부시는 이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 대시보드 안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눈이 부시는 경우도 거의 없을 뿐더러 이게 대시보드가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 있는 느낌이 나요. 왜냐? 계기판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딱 운전석에 앉았을 때는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 일체형 디스플레이가 아니라 구분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면 이 스티어링 휠이 딱 잡으면은 여기 지금 가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안 보여요. 딱 스티어링 휠 중간에 클러스터 보이고요.
앉아서 우측에만 디스플레이가 보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 클러스터를 볼 필요가 없어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많이 커지고 이 위치가 올라가다 보니까 굳이 계기판을 볼 필요가 없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단순히 이번에 팰리세이드만 이럴 거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추후에 나오는 차들도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더 커지고 활용도도 더 많아질 거예요. 이 커다란 전면 유리를 그냥 둘 필요가 없잖아요. 자율주행의 활성화,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다양한 활용도 이런 것들이 결합이 된다면 운전은 더 한결 더 편해질 거고요. 그리고 칼럼식 기어가 들어가는데 엔진 스타트 버튼은 이 안쪽에 있어요. 근데 이게 불빛이 계속 깜빡깜빡 들어오고 있죠. 이게 원래 다른 차들은 안 들어오는 것들도 있는데 보통 이제 급이 있는 플래그십 모델들은 스타트 버튼이 불빛이 들어옵니다. 엔진 스타트를 눌러 달라는 거죠. 자, 이렇게 누르면은 팰리세이드 모양의 아이콘이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근데 이 아이콘도 굉장히 깔끔해요. 문 열고 닫았을 때, 그리고 이 색깔은 구현이 안 되어 있네요. 물론 얘가 아직 테스트카이기 때문에 구현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이 차는 검은색인데 얘는 흰색으로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시타이 단자. 요 시타이 단자가 충전하는 게 총 크게는 6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앞에는 3개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요 충전. 아마 분명히 충전 코드를 꽂았는데 속도가 왜 이렇게 느리지? 속도가 왜 이렇게 느려? 좀 빨리 됐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 다들 해보셨죠? 팰리세이드는 100W가 충전이 돼요. 물론 이 선이 하나당 100W가 아니야. 그러니까 100W의 힘을 내는데 전기 충전기도 그 충전기 하나에 250W가 되는데 만약에 중전기 2개를 쓰면은 그 250W가 나눠서 나가는 것처럼 요 1열에 있는 이 100W도 나눠서 50, 50, 뭐 한 60, 40 이렇게 나눠서 사용될 수도 있고 전용 충전기가 또 따로 있어요. 그렇게 쓰면은 100W까지 쓸 수 있다. 근데 이게 놀라운 게 2열, 3열에도 100W예요. 1열에만 저는 100W인 줄 알았거든요. 2열과 3열에도 100W짜리가 들어간다는 거죠.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무선 충전 패드 중간에 있고 공간이 꽤 넓어요. 그러니까 얘는 7인승이기 때문에 이게 올라가지가 않고 이걸 보면은 이렇게 양문형으로. 그 다음에 여기는 UVC 기능도 들어가 있고 꽤 깊어요. 그러니까 활용도가 요 센터 콘솔의 활용도가 많은 거죠. 게다가 저는 이게 너무 좋은데 중간에 센터 트레이 있죠. 밑에 센터 트레이. 이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이 넓은 공간에 많은 짐을 질 수 있고 그리고 이 위에도 공간이 하나 더 있죠.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것도 일단은 좋은데 이 위쪽에 있는 요 공간. 그러니까 보통 이런 플래그십 SUV들 산타페나 그리고 팰리세이드는 공간에 대한 활용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위쪽에도 은은하게 앰비언트 무드 등과 서재 벽면처럼 약간 분위기 있는 느낌. 그 다음에 여기 조금 수납 공간. 그 다음에 저는 이 글로브 박스가 앞으로 이렇게 좀 서랍형으로 나왔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서랍형은 아니고 이렇게 밑으로 열리는 방식으로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이런 부분들도 되게 좋아요. 보면은 이게 실내에 이런 손잡이 도어도 크롬처럼 해가지고 마감을 해놨는데 이 문도 문을 열고 닫았을 때도 되게 묵직하게 해놓거든요. 묵직하게. 그리고 이 버튼의 위치에 주변에 있는 이런 문양들도 되게 하나씩 더 덧대놓은 묵직하게 해놨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기존에도 있었지만 자, 도어 쪽을 보면 이렇게 크롬 몰딩처럼 쭉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보이시죠? 이게 도어 쪽에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대시보드 밑에 하단부와 요 위에 이어지는 요 부분까지 쭉 하나로 연결이 됩니다. 제가 앞쪽 헤드램프와 뒤에 테일램프, 루프렉까지 하나의 선처럼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실내도 똑같아요. 이런 포인트들이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런 송풍구가 하나처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얘는 7인승이고 9인승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는 저희가 7인승을 보여드렸는데 지금은 9인승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9인승이 팰리세이드에서는 처음 나왔죠. 사실 기대도 좀 됐습니다. 왜냐하면 계약하신 분들의 대다수가 9인승, 캘리그라피, 하이브리드 선택하신 분들도 되게 많아요. 왜냐면은 9인승 같은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환급 10%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한 6,500만 원 정도의 차 가격이 나온다. 그럼 10% 정도가 빠지는 거예요. 물론 7인승도 혜택이 있습니다. 7인승이 원래 친환경 세제 혜택이 줄었잖아요. 그래서 뭐 한 50만 원, 43만 원 올라갔다 저희가 영상을 올렸는데 이게 또 의식을 한 건지 저희 영상을 본 건지 개별 소비세를 3.5%로 인하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통 차값이 비쌀수록 소비세 많이 내잖아요. 그러니까 차값이 가장 저렴했을 때 혜택 받을 수 있는 게 한 9만 원 정도고, 제일 높은 캘리그라피 풀옵션 같은 경우에는 한 89만 원 정도, 꽤 많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물론 그래도 9인승이 혜택이 가장 많은 거죠. 왜냐? 부가세가 10% 빠지니까. 자, 그러면 얘가 9인승 시트인데 뭐가 다르냐? 여기에 사람이 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사람이 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참 애매한 게, 아까 전에 7인승은 중간에 센터 트레이가 수납함 공간이었잖아요. 그런데 9인승은 중간에 있는 이 콘솔이 위로 올라가면서 여기에 사람이 살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앉았을 때 허벅지가 이렇게 뜹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앉아서 뭔가 탑승하기에는 굉장히 애매한 거죠. 물론 이게 중간에 사람이 타야 되기 때문에 보통 조수석 에어백이 있고 중간에는 없거든요. 그런데 9인승 같은 경우에는 센터 에어백이 새로 생겼어요. 그러니까 9인승만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에어백이 있는 거죠. 뭐 가끔 아이들이 있는 집이라면 나 엄마 옆에 타고 싶어, 아빠 옆에 타고 싶어, 아이들이 탄다면 모를까, 성인이 타기에는 좀 애매한 위치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요거 만약에 나는 사람을 안 태울 거야, 나 필요 없어 하면은 여기 요 레버 있거든요. 요거 레버를 이렇게 당겨요. 당기고 요거 내리면 센터 콘솔로 바뀝니다. 그러면 그냥 9인승처럼, 아니죠, 7인승처럼 사용할 수가 있기는 있는데, 차이점이 뭐냐? 요게 좀 더 앞으로 튀어나와 있어요. 요게 앞으로 좀 더 튀어나와서 살짝 공간이 조금 좁습니다. 그 외적으로는 거의 그냥 비슷해요. 9인승과 7인승. 물론 비슷한 거 아닙니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자, 아까 7인승 같은 경우에는 양방향으로 열리는 센터 콘솔이었잖아요. 하지만 9인승은 한 방향으로 열립니다. 이렇게 누르면 이런 식으로 한쪽으로만 열리고, UVC 기능 빠지고 수납함의 공간의 깊이가 되게 좀 적어요. 요런 게 조금 차이점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외적으로 센터 콘솔이라든지 뭐 이런 디자인들은 다 비슷한 것 같네요. 이 센터 콘솔이 어쨌든 7인승, 9인승 활용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 재미있는 게, 웬만하면 이 센터 콘솔 쪽에 오토홀드, 드라이브 모드, 뭐 열선 통풍 시트가 다 들어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없어요. 아무것도 없네? 왜 이렇게 깔끔하지? 하고 봤더니만, 이 시트 센터 콘솔을 위로 아래로 이렇게 움직여야 되니까 오토홀드랑 드라이브 모드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중간에 위쪽으로 이동해 있네요. 근데 이게 드라이브 모드를 바꾸니까 스포츠 모드일 때는 요 허리를 좀 잡아주고, 앰비언트 무드 등도 색깔이 바뀌면서, 그 다음에 에르고 모션 시트, 프리미엄 릴렉션 시트가 운전석 조수석에 다 들어갑니다. 자, 지금 밑에 보면은 프리미엄 레그레스트가 또 들어가 있죠. 이런 것처럼 1열에 프리미엄 시트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다이얼들도 되게 큼직큼직하게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팰리세이드 자체가 워낙 크니까 이런 큰 차에는 이런 버튼들도 좀 큰 게 되게 눈에 잘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조작하는 것도 편하고, 열선 통풍 시트는 딴 데 빠진 게 아니라 이 중간에 있어요. 근데 약간은 좀 잘 안 보이는, 약간 좀 너무 작은, 좀 작지 않아요? 좀 안 보이는 위치, 살짝 이게 좀 욕심을 낸다면 이런 위에라든지 아니면은 도어 쪽에 이렇게 메모리 시트를 해놨잖아요. 근데 굳이 이렇게 좀 요 작은 공간에다가 열선 통풍 시트 많이 쓰는, 그러니까 많이 쓰잖아요. 열선 통풍 시트는 굳이 이걸 여기다 해놓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은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외 이런 디자인들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자, 9인승이에요. 2열도 3명이 앉을 수가 있죠. 그리고 요게 요 버튼을 통해서 전동으로 자 누르면 이렇게 앞으로 이동이 됩니다. 그러면 3열을 탈 수 있게끔 쉽게 탈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3열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자동이에요. 원래 기존에는 이게 자동이 아니었는데 자동으로 바뀌었죠. 자, 여러분들, 제가 이거 예전에 GV80 때도 이야기했었는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야, 이거 시트를 이렇게 조절을 하는데, 자, 이 위에는 자동이야. 자, 그런데 왜 밑에는 수동일까?
왜 밑에는 수동일까? 이거 원가 절감이네. 왜 이거 원가 절감하냐? 이러지만 아니에요. 이거는 그 뒤에 탄 사람이 만약에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빨리 탈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전동으로 이게 시트가 움직이면은 뒤에 탈출하려고 하는 사람이 빨리 탈출할 수가 없게 되니까 여기 등받이는 자동이지만 이 앞으로 시트가 움직이는 거는 자동이 아닌 수동으로 빠르게 움직이게끔 해놓습니다. 자, 요게 사람들이 제일 많이 궁금해하는 게 그거예요. 9인승 사냐 7인승 사냐. 요거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자, 뭔가 좀 합리적으로 부가세 환급 받고 싶다 뭐 타? 9인승. 그렇지 않고 2열이 좀 더 편하게 타고 싶다? 7인승 사면 됩니다. 3열도 공간이 생각보다 많이 넓어졌어요. 게다가 단순히 공간이 넓어졌다 이게 아니라 이 바닥에 있는 시트, 슬라이딩 시트가 처음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분명히 뭔가 공간은 넓어. 레그룸 공간 넓잖아요. 헤드룸 공간도 굉장히 넓습니다. 3열에 있는 이 쿼터 글라스도 이전 대비 50% 이상 커졌어요. 하지만 뭔가 앉았을 때 좀 불편하다 생각이 드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게 이 시트가 너무 떠서 그래요. 허벅지가 떠서. 이럴 땐 이 리클라이닝 시트를 통해서 이 시트를 앞으로 좀 빼면 됩니다. 그리고 이 등받이 각도를 뒤로 눕히면 약간 누워가는 것처럼 이렇게 갈 수가 있죠. 이게 생각보다 조절 각도가 큽니다. 깜짝 놀랐어요. 야, 이 정도면은 야, 이거 카니발과 비교해도 공간이 꽤 많이 남는데? 게다가 100W 충전 속도 급속 충전되는 포트가 3열에도 있습니다. 열선 시트도 3단계로 조절돼요. 이런 기능들이 꽤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진짜 3열을 타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건 지금 이 팰리세이드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카니발도 있지만 현대자동차에서는 팰리세이드, 스타리아도 있구나. 자, 그리고 차박에 대해 관심 있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테스트카 때 이번에 팰리세이드 하이 리무진 나오는 거 아니냐 진짜 기대하셨던 분들도 많거든요. 왜냐면은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V2의 기능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차박을 할 수도 있고 차 안에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꽤 중요하죠. 지금 9인승 보니까 좀 폴딩이 다르게 되어 있어요. 좀 쉽게 되어 있습니다. 저기 버튼이 있는데 이걸 하나씩 누르면 지금 원터치로 자동으로 폴딩이 됩니다. 그리고 폴딩 되는 것도 보시는 것처럼 뭔가 완전히 뭔가 좀 중간에 튀어나오거나 그러지 않고 풀 폴딩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완전히 풀 폴딩, 그러니까 플랫이 되는 거죠. 요거는 9인승 시트고 만약에 7인승은 과연 어떻게 될지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요거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여기도 플래그십 모델이기 때문에 이 뒤쪽에 이런 식으로 플라스틱이 아니라 스테인리스처럼 보강대가 들어가 있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루프도 사실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하이 리무진이라 그러면 좀 뭔가 되게 뭐 초밥, 약간 디자인을 좀 해친다 이런 인식이 있는데 지금 M 리무진에서 만든 하이 루프 같은 경우에는 되게 디자인적으로 디자인을 해치지 않게끔 되게 좀 슬림하게 만들어 놓고 이 루프도 FRP가 아니라 스틸 루프로 들어갑니다. 게다가 일반 시트도 되게 고급스러운데 지금 M 리무진은 운전석 조수석 같은 경우에는 45T, 그러니까 이 시트 자체도 되게 두툼하게 폼을 보강한 시트가 들어가고 2열과 3열 같은 경우에는 차박을 해야 되니까 45T까지는 아니고 15T 정도로 해서 보강을 해놓는 거죠. 실내 디자인은 3개입니다. M 플렉스 스페셜, M 하이브, M 하이브 플러스 이렇게 3가지가 있는 거죠. 이거 굳이 얘기해야 되나? 사전 예약을 하신 30분에게는 800만 원 상당의 혜택을 드리는데 전동 사이드 스텝, 그 다음에 포피 브레이크 들어가고요. 여기에 유리막, 생활보호 PPF까지 800만 원 상당을 30분께만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썬팅도 M 반사 필름으로 드려요. 그리고 참 재미난 게 이 팰리세이드가 이 레인지 로버를 좀 참고하려고 했던 것들이 많이 보여요. 짧아진 프론트 오버행이라든지 이런 라인들을 보면 테일램프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데 하는 느낌들이 들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보면 얘가 레인지 로버를 좀 되게 따라 하려고 많이 했다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여러분들 하나 재미난 거 말씀드릴까요? 이 위쪽에 보면 크롬 몰딩이 쭉 들어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물론 포인트로 이쪽에 있는 이 크롬 포인트가 이 앞유리부터 이 앞에까지, 그러니까 앞유리가 쭉 하나처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앞유리에도 있고 A 필러도 있고 B 필러, C 필러부터 시작해서 D 필러까지 쭉 연결된 거를 볼 수가 있죠. 루프렉과 약간 수평적으로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 밑에는 왜 블랙 하이그로시가 들어갔을까요? 이거는 좀 뭐 나가서 제가 좀 이렇게 상상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랜드로버가 잘하는 게 뭐냐면 요런 포인트, 그러니까 이런 굴곡을 나누지 않고 차체와 유리, 그러니까 몰딩을 아예 없애고 하나의 면처럼 만들어내는 걸 잘하거든요. 레인지로버도 그렇고. 근데 그거를 따라하기에는 좀 기술력이 안 되니까 요 밑에 부분에는 블랙 하이그로시로 하나의 면처럼, 그러니까 몰딩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밑에는 블랙. 왜냐면 그 레인지 로버는 여기 있는 이 연결되어 있는, 자, 문을 이렇게 닫아도 여기 있는 이런 면이 하나의 면처럼 진짜 매끈하게 되거든요. 아무것도 없이 딱 매끈하게 되는데 요게 블랙으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조금은 드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게 맨 처음에 나왔을 때 이게 도대체 뭐냐 이야기가 많았는데, 이게 누르고 막 눌러서 껐다 켰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요 부분에서 이제 불이 나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다른 거죠. 누르고 불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그냥 이런 식으로 마감이 된 거고. 자, 그다음에 요 차가 이제 7인승이에요. 7인승을 보면 조금 다르죠. 보면 이렇게 밑에 수납함이 있습니다. 9인승 같은 경우에는 이 센터 중간에 있는 시트가 이제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되다 보니까 수납함이 따로 없는데, 7인승 같은 경우에는 이 중간에 수납함이 따로 들어가 있죠. 게다가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가솔린 모델이기 때문에 여기엔 중간에 아무것도 없지만 하이브리드에는 여기에 220V가 추가가 되는 거죠. 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7인승과 9인승 3열의 활용도는 뭐가 좋냐? 사실 이거거든요. 7인승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안마 시트, 그 다음에 뭐 마사지, 요게 지금 다 들어가 있는데 요 팔걸이 높이도 조절할 수가 있어요. 지금 보면은 맨 밑으로 내렸을 때는 요 정도인데 요거를 살짝 올리면 이렇게 레버가 다다다닥 태엽 감기는 것처럼 감기거든요. 요거를 쭉 올리면 이런 식으로 올라가죠. 이렇게. 자, 이렇게 태엽을 해가지고 팔걸이 높이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7인승은 결국에는 이 3열을 얼마나 탈 수 있는지 이 공간에 대한 차이예요. 그런데 9인승도 그렇고 뭐 7인승도 그렇지만 요 턱이 조금 높아요. 지금 보시면 이 턱 높이가 보이나요? 기본은 여기 있는데 이 중간에 타고 넘어가려면 이렇게 위로 밟고 올라가야 됩니다. 구동축이 뒤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턱이 있어가지고 살짝은 조금 불편하죠. 게다가 9인승보다 7인승에 딱 탔을 때 3열이 조금 더 위로 올라간 것 같이 보이지 않나요? 물론 원터치를 통해서 이 중간의 통로가 아니라 시트를 앞으로 보내서 내릴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 통로가 있고 없고가 3열 활용도에 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만약에 저는 3열 활용도를 좀 많이 쓸 거다 하시는 분들은 9인승보다는 7인승이 좀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3열도 이런 식으로 등받이 각도, 그 다음에 바닥도 리클라이닝 시트, 열선 시트 3단계 다 되고 100W 100W 충전 단자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7인승도 이게 폴딩이 되냐 한번 볼까요? 왜냐면 우리가 M 리무진에 스테일 루프 해가지고 하이 리무진을 만들려면 차박을 또 많이 할 거란 말이에요.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또 이제 220V,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충전구가 또 이제 V2L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차박을 할 텐데, 제가 트렁크로 넘어가가지고 폴딩 해보겠습니다. 이 폴딩하는 방법도 여기 보는 것처럼 올이 있어요. 조금 다른 방식이에요. 아까 9인승 같은 경우에는 2열, 3열을 버튼을 눌러가지고 접었는데, 얘는 이거 5를 누르면 2열과 3열 시트가 한 번에 접혀요. 이게 좀 차이라는 거예요. 9인승 같은 경우에는 따로 해야 되는데 7인승은 올 버튼을 누르는 순간 시트가 한꺼번에 다 접히는 거죠. 차이점이 있다면 2열 시트가 2명밖에 탈 수 없는 독립형 시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이 조금 비어 있기는 해요. 하지만 여기다 뭐 차박 매트라든지 이런 걸 깔아놨을 때는 뭐 차박했을 땐 상관이 없겠지만은 결국에는 이 위에 루프의 이 높이 딱 앉았을 때 결국에는 이 머리에 공간이 조금 답답할 수 있기 때문에 하이 리무진을 한다면 좀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M 리무진 30대 사전 계약 800만 원어치 주니까 고정 댓글로 많은 연락 주십시오. 그러면은 이 위에 루프도 이따만하게 뚫리고 전동 사이드 스텝, 포피 브레이크 이런 것들도 들어갑니다. 야, 근데 이게 7인승도 확실히 풀 플랫이 되기는 하네. 여기 중간에 공간이 조금 있기는 있는데
9인승이 오히려 조금 플랫되는 거는 좀 더 9인승이 좀 나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7인승도 플랫되는 게 되기는 하지만 이게 지금 공간을 활용하는 거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7인승보다는 옆에 있는 9인승이 조금 더 플랫했을 때는 공간의 활용도가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이 차고의 높이가 약간 좀 답답할 수 있어서 이 높이를 활용하려면은 하이 리무진이 좀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이게 또 좋기는 하겠네요. 고정데크 30대. 자, 밖에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제 실내에 있는 차를 다 둘러본 것 같은데 밖에는 화이트 컬러의 차가 세워져 있습니다. 참, 열심히 한다. 내가 진짜 오빠 옷이 오늘 두얼하게 못 열어서 이 옷밖에 없는 거야. 진짜 울었어. 아니 개쓰레기야 개쓰레기. 야. 이 날씨에 여자친구 옷을 와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열심히 해요. 근데 원래 행사장에 안 오시지 않으세요? 근데 이번 차는 어. 그 1열 시트 배열에 네. 좀 특이점이 있잖아요. 그죠. 이것 때문에 궁금함을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저는 이제 현대차에서 그 모든 브랜드에서 그냥 세워놓고 하는 시승 행사, 공개 행사는 안 불러요. 애초에 초대 메일에서 빠졌어. 그러니까 메일 보내는 것도 아까운가 봐. 안 오니까. 보내봤자 안 오니까. 근데 한다는 얘기 듣고 저 좀 넣어주세요 좀 부탁해가지고 네, 겨우겨우 왔습니다. 어때요? 타보시니까 9인승? 안락한가요? 제가 이미 한번 영상을 만든 게 있는데 그 영상의 상당 부분을 좀 정정하는 영상이 올라가요. 기대하겠습니다. 예, 정정 영상이 올라가야 될 것 같고 아까 제가 그 사진 이쁘게 찍어드렸거든요. 이 사진이 이딴 식으로 찍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제가 사진 이쁘게 찍었거든요 이거. 네, 이거 제발. 이거 어떻게? 올리지 마요. 삭제. 삭제? 삭제. 오케이, 알겠습니다. 삭제. 다음에 오는 걸로. 네, 감사합니다. 네. 왜냐면 진짜 행사장에 안 오시거든요. 처음 봤어요. 우리 솔님 열심히 한다. 오빠 이런 컬러 입어야 할 것 같아. 왜요? 오빠 이젠 제발 그 뭔가 막 화려한 분위기. 알았어요. 그거 버리고 이거 너무 예쁘다. 너무 오빠. 예뻐요? 이거 진짜 잘 어울려. 진짜 솔 너무 열심히 해요. 진짜 아니야, 오빠. 천사가 있다면 여기 있지 않나. 이 추운 날씨에. 진짜 열심히 해요. 나중에 봐요. 오빠 안녕. 오빠 새해 복 많이 받아. 새해 복 많이 받아요. 자, 근데 화이트 컬러가 확실히 이쁘긴 하다, 진짜. 자, 여기가 행사장이고 원래 이제 핑거푸드도 이렇게 있는데 제가 행사장은 아마 처음 보여드리지 않나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이거 이렇게 당기는 거구나. 문자 부셔버릴 뻔했네. 자, 내려올 때 조심히 내려오시고 지금 바깥에도 전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내 시트 색상이 달라요. 여기 보시면 이 브라운, 이게 어반 모시기 무슨 브라운인데 참 이게 소화하기 되게 어려운 컬러거든요. 그러니까 고급 프리미엄 SUV들은 다 이런 컬러가 있어요. BM, 벤츠, 아우디 다 있는데 저는 무엇보다 되게 이 컬러가 좋은 게 이 외장 컬러보다는 이 실내, 이 브라운, 야, 이쁘지 않아요? 투톤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아까 베이지도 굉장히 예뻤는데 이 브라운 컬러의 이 투톤감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검정색이나 베이직도 사실 되게 예쁘고 화려한데 브라운이 뭐 이런 검정색이나 흰색이나 어두운 색이나 어떤 차에 다 붙여놔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물론 이 실버도 무난하죠. 그냥 무난합니다. 근데 요 색은 블랙인 것 같아요. 여긴 베이지가 없는 것 같아. 베이지는 저희가 또 찍어서 보여드렸죠. 그 베이지 영상은 요 인서트 요 색이에요. 너무 이쁘더라고. 화이트의 베이지 아니면은 블랙의 베이지도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요 웰컴 라이트 딱 나왔는데 예쁘다. 근데 저는 진짜 그냥 검정색에 요런 브라운 컬러 이거 어때요? 이쁘다 진짜. 이런 거 어때요? 여기 지금 7인승이거든요. 요 시트 조합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대시보드 상단이나 이쪽 중간, 여기는 가죽이 아니라 이제 다른 소재로 안쪽으로 이렇게 마감을 해놨네요. 여기 이렇게 황토방 컬러 뭐라고 하는 것도 있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이런 색이 더 이쁘네요. 예쁩니다. 2열도 보면은 도어 쪽 하단이랑 이쪽 시트까지, 그 다음에 여기도 색이 들어가네. 이쪽에도 보통 이런 쪽에는 그냥 검정색으로 마감을 하거든요. 근데 이 안에까지도 이 실내 도장을 해놨네요.
트렁크 공간은 어떨까요? 트렁크도 열어보면은 봐봐, 이런 식으로 안쪽에도 다 지금 도장을 해놨잖아요. 이렇게 이런 거 쉽게 잘 안 하거든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Q&A가 있어요. Q&A를 하나씩 좀 볼게요. 우파가 알려주는 Q&A. 자, 일단 라이트 패턴의 웰컴 종류, 요거는 우리가 아까 보여드렸던 게 기본이고 이거 말고 4개인가가 더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블랙 잉크 나오나요? 댓글에 블랙 잉크 안 나오면 너 구독 취소한다 그랬는데, 아니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나온다고 했거든요. 근데 뭐 지금은 아직 안 나온대요. 연식 변경되면 나오지 않을까.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검은 힐 브레이크 옵션 블랙 에디션 안 나오나요? 안 나옵니다. 연식 변경 때 나올 것 같아요. 보통 연식 변경 때 나오거든요. 자, 그 다음에 트레일러 패키지. 이 트레일러 패키지는 뭐예요? 여기 이만큼 똥구녕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네, 없습니다. 트레일러 패키지 없고요. 노즐 클리닝 시스템, 여기 있죠. 요게 노즐 클리닝 시스템입니다. 그 다음에 외장 도장 퀄리티가 어떠냐, 단차도 지금 이거 좀 봐달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솔직히 제 눈이 째려본다. 제 눈이 막 엄청 이게 막 보는 건 아니라서 막 제가 너무 정확한 거는 아닐 수도 있지만, 요즘 현대자동차 도장 퀄리티가 많이 올라가서 단차라든지 이런 도장면이 나쁘지는 사실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내로 넘어가면은 기본이 블랙 원톤 인조 가죽이에요. 그러니까 인조 가죽이 기본이고, 여기에 이제 프레스티지로 넘어가면 블랙의 천연 가죽 시트, 그 다음에 이제 미디움 그레이, 라이트 그레이, 다크 네이비, 라이트 그레이, 요게 추가가 되고요. 프레스티지의 컴포트 플러스 220만 원을 추가하면 여기에 천연 가죽의 가죽 무늬 패턴이 바뀝니다. 그리고 이제 캘리그라피로 하면 브라운 원톤 이거, 그 다음에 이제 다크 네이비, 라이트 그레이, 다크 차콜 원톤, 브라운 스티치, 블랙 원톤 이렇게 지금 들어가는 거고, 시트별의 이 색감이나 이런 것들은 솔직히 저는 인조가죽, 지금 인조가죽 시트를 못 만나봐서 모르겠지만 질감은 나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9인승의 중간 좌석 시트 어떠냐? 성인 남성은 죽었다 깨라도 못합니다. 이거 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정상이 아닌 거예요. 자, 그리고 3열의 실제 공간, 폴딩하고 트렁크 정체 공간, 요거 3열 사람 탈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넓어요. 아마 현대에서 나온 차들 중에서 3열 공간 활용할 수 있는 거는 팰리세이드가 유일하지 않나. 그 다음 뒷자리 누울 공간이 얼마나 되는지, 그거는 등받이 각도도 꽤 많이 눕혀지고 이 차박 시트처럼 풀 폴딩이 되기 때문에 차박용으로는 또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자 160 이하가 운전해도 부담이 없을런지. 차가 근데 생각보다 좀 큰데 그거는 사람 운전 실력에 따라서 좀 다르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산타페 실내가 고급스러운, 실제로 얘가 더 고급스럽습니다. 차급은 넘기 힘들고, 2열은 얼마나 눕혀지는지, 2열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2열은 여기까지 눕혀집니다. 이게 끝이에요. 여기까지 2열이 눕혀져요. 그 다음에 썬루프 크기와 활용도. 근데 이게 좀 아쉬운 게 송풍구가 이 중간에 있잖아요. 운전석은 저 공조기에 열선 통풍 시트가 있는데 2열은 이 도어 쪽에 있는 게 아니라 요 송풍구 위쪽에 있네. 요거 컨트롤러 위에 열선 통풍 시트가 이 위쪽에 가 있네요.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이게 이 썬루프가 1열과 2열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개방감은 좀 덜해요. 항상 제가 현대기아차 타면 느끼는 게, 이게 하나로 연결돼야 뭔가 개방감도 좀 있고 이런데, 나눠져 있으니까 항상 좀 이런 게 아쉽더라고요. 그 다음에 9인승 같은 경우에는 UVC가 없습니다. 7인승 캘리그라피에만 있고요. 콘솔 박스 2열에서 볼 때 ET처럼 뒤통수가 튀어나오는 것 같은데, 2열에서 자리 옮길 때 이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ET 대가리처럼 생겼다라고 하니까 진짜 ET 대가리처럼 생겼네. 이거 저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ET 같이 생겼다. 이거 생긴 게 걸리적거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수납함은 7인승에만 있어요. 9인승 없습니다. 저기 2열에 앉으시면 편하신가요 지금? 2열이요? 여기 중간에 앉으시면 어떠세요? 지금 9인승, 잠깐만, 이거 9인승이죠? 네, 9인승. 예. 불편합니다. 예. 불편하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게 확 다가오니까. 예, 뭔가 시야적으로도 그렇고 공간으로도 그렇고. 그 팰리세이드 같지 않아요? 그죠. 팰리세이드 이런 느낌이 아니잖아요.
전혀. 아, 예. 자, 불편하다고 말씀 주셨고 썬루프 유무에 따른 2열과 3열의 헤드룸 공간 차이. 이거는 다 있어가지고 헤드룸이 없는 게 못 봤고 앰비언트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메리평이에요. 여기 보면 안쪽에 이런 식으로 은은하게 여기 지금 여기 있거든요. 여기 보세요. 여기 이런 식으로 이게 빛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불빛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가 반사로 안에 은은하게 나와요. 이 도어 쪽에도 이렇게 은은하게 나오고 그다음에 운전석에도 보면은 이쪽에 이 안쪽에 이렇게 불빛으로 요거 G90 때 맨 처음에 나왔거든요. 이런 식으로 안쪽에 은은하게 불빛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문 열고 앉을 때 오 소리 나는지 오는 안 나오고 6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운전석 기준으로 했을 때 시야가 답답하지 않습니다. 시야는 오히려 되게 개방적이에요. 차가 큰 거에 비해서 뭐 이렇게 사각지대가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손잡이가 캐스퍼랑 똑같은데 디자인 소재는 다르죠. 좀 더 얘는 묵직하고 이런 게 좀 더 다르고요. 순정 매트 같은 경우에는 막 그렇게 엄청 고급스러워 보이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센터 콘솔 9인승, 7인승, 용량 차이는 큽니다. 7인승은 좀 더 깊고 넓게 사용할 수 있고 9인승은 좀 더 작게 들어가고요. 7인승의 2열 안쪽 팔걸이 스위치 부분의 마감, 요거는 저희가 위장막 보여드렸을 때 이게 완성형이 아니라서 이게 조금 아쉬웠었거든요. 근데 완성형 같은 경우에는 이 안쪽의 마감이 그렇게 막 허접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나쁘지가 않아요. 왜냐? 얘는 완성형이니까. 우리가 봤었던 건 테스트 카니까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실내 공간의 마감은 사실 전체적으로는 GV80이 좀 더 고급스럽죠.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팰리세이드 실제 이제 9인승, 7인승 비교도 해보고 실제로 좀 오래 한번 타봤습니다. 기대가 되는 거는 주행감이에요. 2.5 하이브리드를 먼저 타보고 싶기는 한데 2.5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나오려면 아직 시간도 좀 남았고 가솔린을 먼저 탈 텐데요. 2.5 가솔린도 연비가 9.7? 생각보다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 다음에 281마력. 이 큰 차가 어떤 주행 느낌을 전달해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다음에는 저희가 이 기본 모델, 저희가 풀옵션을 보여드렸잖아요. 다음에는 깡통 모델을 보여드릴게요.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